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예, 자, 여기 오후장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방송은 이제 오늘 오후까지 진행되고 이제 마감할 거니까요. 자, 여기 마지막까지 잘 들으셔서 이제 시황도 참고 많이 하시고 또 힘도 많이 내셔서 네, 여러분들 수익들이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일단 여기 그 지수부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제 좀 크게 급락을 해서 이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오늘은 거의 다 회복이 되고 있죠, 그죠? 코스피 지수가 어제 4.76% 급락했었는데 지금 정확히 4.73% 그죠? 어제 하락했던 거 그대로 이제 회복을 시켜놓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제 어제 7% 넘게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5.58% 그죠? 네. 상당히 많이 거의 대부분 지금 네, 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종목들도 보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4% 가까이 급등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 5%, SK이노베이션, 뭐 하나솔루션 같은 화학주들도 뭐 9% 그죠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호석 이런 것들도 지금 10%씩 급등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뭐 그 다음에 게임주 중에 제가 얘기 많이 했었던 뭐 NC소프트 이런 것들은 이제 7% 이상 급등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급등을 많이 했었던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기업도 잠깐 보실게요. 보시면 어때요? 근본적으로 크게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밑으로 하락도 안 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방 경직성, 그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잘 버티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도 보시면 신고가가 확 나는 건 아닌데 옆으로 돌리면서 근본적으로 하락할 생각이 없죠. 이거예요. 네. 옆으로 대형주는 돌리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중소형 개별주들이 많이 갈 거다. 이제 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아까 여기 보니까 뭐 문님하고 그죠? 네. 다비도님 뭐 신규 가입도 있으셨군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여기 그 보시면 종목들이 개별주도 그렇고 대형주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추세를 무너뜨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이런 것도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원래 오늘 같은 날 개별주를 좀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저희 방에서 회원들이 공략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아서 그러니까 많다기보다 그런 것들이 또 노출이 될까봐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아무튼 개별주들도 지금 굉장히 잘 지금 네, 흐름이 좋아요. 그런데 개별주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개별주들이 차트가 안 무너졌다 괜찮다 조금 눌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딱 보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건가 보다 그래서 막 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력들이 이제 눌림목 매집만 해놓고 이제 떠 있는 게 있고요. 거꾸로 세력들이 맛있게 다 먹고 이미 끝난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대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떨어지는 것들도 있는데 일반 개인들이 그런 걸 구분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방송 이제 후반부에 제가 그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세력들이 매집해놓고 이제 급등시키기 전에 그 차트들하고 그 모습하고 세력들이 다 먹고 버린 종목이 어떤 건지 아니면 충분한 조정이 필요한 종목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가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를 잘 꼭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지수가 급락 나오니까 많이 놀라셨죠. 근데 오늘은 또 급반등 나오니까 어때요? 어떠세요?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제 급락 나오고 오늘 급반등 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동성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변동성의 시작이다. 오늘 급반등 나왔다고 해서 지수가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초보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안 나오면 또 또 실망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상 이런 식으로 이제 7%짜리 음봉을 하나 딱 때려놨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다음날 급반등이 세게 나와도 막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치고 나가진 않아요. 물론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라고요?
오전에 얘기했었죠. 둘 중 하나인데 양봉을 먼저 뽑아 놓고 나서 변동성을 주려면 음봉 나오고 그 다음날 양봉 나오고 그 다음날 음봉 나오고 이런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거꾸로라고 했죠. 음봉 하나 때리고 그죠? 그 다음에 양봉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양봉이 하나 조그만한 게 하나 더 나오든지 아니면 바로 음봉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한다고요? 변동성을 계속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에 대비하셔야 되겠어요? 지수가 여기서 더 갑자기 순간 이렇게 급등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순간 여기서 또 급락할 거야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기보다는 변동성 장세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전략을 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목을 거기서 뽑는 거죠. 맞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아무튼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변동성이 시작됐으니까 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변동성 이 장을 여러분들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뭘 보냐면 이거예요. 참 희한한 게 개인들은 진짜 이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을 다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희한한 게요. 돌멩이님 좀 돌아가 계시나 모르겠네요. 오전에 얘기하려다가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얘기를 다 못했는데 인버스 있죠? 잠깐 그거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어제 급락했잖아요.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여기서 계속 지수가 올라갈 때 여기에서는 개인들이 인버스를 그렇게 많이 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인버스를 더 사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제 급락했잖아요, 그죠? 어제 7%짜리 막 급락 나오고 막 코스피도 막 급락하고 하니까 개인들이 갑자기 인버스를 또 엄청나게 샀어요. 보여드릴게요. 기회는 있다 싶었는지 신용 광고 보면 되거든요. 네. 신용 비율 상위 종목에 이 인버스를 또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자, 오랜만에 한번 보죠.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 인버스죠. 어제 지수가 급락했더니 이것도 급등을 했죠.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 뭐 보시면 되냐? 이거 보시면 돼요. 신용인데 개인들이요. 보시는 것처럼 어제 지수가 급락하니까 기회는 있다 싶어서 또 신용을 여기다가 더 질렀어요. 인버스를 왕창 샀다고요. 또 그랬더니 오늘 급반등 나오잖아요. 신기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이 얼마나 썼냐면 그래프로 보시면 사상 최고치 뚫었어요. 지금 이게 신용이에요. 인버스 지수가 급락한다에 베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있죠. 사람들이 지금 스탁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스탁론을 써서 지금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상위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이요. 그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거는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때 2배로 수익나는 고퍼스라고 불리는 거죠. 이걸 엄청나게 많이 샀더라고요. 거꾸로 가는 거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지수가 올라가는 데 베팅하는 거죠. 이거하고 여기 보시면 인버스, 고퍼스죠. 고퍼스를 이거보다 한 0.5배 정도 더 샀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샀어요. 0.5배 이상. 네, 0.5배 이상. 네. 그리고 오늘 대번 지수 급등 나오네요. 희한하죠. 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 급락할 때 급락하는 고퍼스에다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어제 지수가 급락한 거를 보고 질렀다는 얘기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 지금 마이너스 10%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9.6%죠. 대충 마이너스 10%잖아요.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교훈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들이 이상하게 인버스만 사면 이상하게 지수가 급등 나와요. 네. 현재 시간 이제 저기 해외 증시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죠? 네, 보면은
일본 증시도 지금 4.8% 급반등 나오고 있고요. 중국은 어제 빠진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딱 1%만 올라오고 있고요. 홍콩 쪽은 한 3%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세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 증시랑 비교했을 때 이상할 정도로 많이 빠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이상할 정도로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뭐 문정인 씨가 얘기했던 거 그 시점부터 좀 더 많이 빠졌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개인들 투자 심리를 건드린 거죠. 이게 하루 만에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어떻다고요? 여기에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변동성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전략을 짜시면 되고요. 오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를 다 못했는데 그 지난달에 2월달부터 얘기해 볼게요. 1, 2월 달에는 이제 그 우리 방에서도 이제 코로나 요거 때문에 급락하기 전에 코로나 테마주나 이런 것들로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3월 달에 폭락 이유를 얘기해 볼게요. 폭락하고 나서 어땠냐면 언제가 수익 내기가 제일 편했는 줄 아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흔들었을 때 있죠. 살짝 흔들었을 때. 요거는 뭐 거의 빠진 게 아니니까 제외를 했는데 요 정도 살짝 흔들었을 때. 요럴 때 요러고 나서 수익이 괜찮았었어요. 여기도 보시면 5월 한 20일 여기 5월달인데 5월 한 20일에서 20일 전후가 조금 애매했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머리를 들면서 좀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주들이 좀 애매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탁 지수를 한번 흔들죠. 코스닥인데 딱 흔들고 나니까 좀 그 다음에 또 괜찮아졌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살짝 아프게 투매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고르고 나서 여러분들 개별주들 수익률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대형주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뭐 중간에 이런 하락만 나오면 많이들 놀라시는데 빨리 이거를 이겨내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초보로 살다가 초보로 죽어요. 이 지점이죠. 자, 왜 이렇게 권하냐면 밑에 거래량 보시라고요. 코스닥 지수 여기다 선 하나도 안 권아도 이런 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거래량 보이시죠? 거래량 보시라고 잠깐 수직선을 권았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여기잖아요. 거래가 늘어났을 때가 언제예요? 아랫골이 길게 달리고 운봉 떨어졌을 때죠. 요 지점인데 얘기해 드릴게요. 4월달에 요때 이거 왜 급락했을까요?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때 이거 왜 투매에 나왔을까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거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혁바님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쵸? 김정은 죽었나 살았나? 네. 하나도 안 궁금한데 그죠? 네. 그것 때문에 투매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요.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된 것 때문에 코스닥 지수 급락했죠. 이때랑 이 두 번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코스닥만 급락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전 세계에서 코스닥만 급락했다고요. 어제 이 7%는 전 세계가 같이 급락했나요? 천만에요. 코스닥만 그랬어요. 그 왜 코스닥만 그랬을까요? 기관이 팔아서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누가 판 거예요? 개인들 털려 나간 거예요. 기관들은요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고 반복을 해요. 왜냐면 거래를 하면서 자기들 실적을 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개인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타격 입으면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그 데미지가 오래 가죠, 그죠? 네. 이걸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거래량이 어때요? 이만큼이네. 여기랑 비교했을 때하고 거래량이 적죠? 그럼 뭐예요? 털리긴 털렸는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물량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쉽게 급반등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세력이 판 음봉이면요 그 다음날 이렇게 못 올려요. 간단한 거 아닌가요? 초보들도 아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이 음봉이 진짜 음봉이다, 즉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세력들이 나가서, 그죠? 주포가 빠져나가서 이제부터 조정을 받는 음봉이다, 그러면 절대 이거 이렇게 못 올린다니까요. 가짜 음봉이에요. 개인들이 무서워서 그냥 던진 거라고요. 어제 그 전쟁 날 거다 뭐 그런 얘기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렇게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막 갖다 집어 던진 사람도 많았다는 얘기죠. 거래량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어제 거는 그냥 과도한 음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좀 쉬어야 될 자리에서 쉬는 거예요, 지금. 그냥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서 지수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아주 효율적으로 어제 급락시켜놨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 지금 이제 멘탈 있죠? 네, 그 정신 무장을 정말 단단히 하셔야 돼요. 지금은 돈 많은 사람이 돈 버는 장세가 아니에요. 투자 금액이 작더라도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자기만의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큰 돈 필요 없어요. 적은 돈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누구한테 안 속으시면 돼요? 세력한테? 그렇죠. 언론한테? 맞아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내 자신 속에 있는 그 불안감, 고놈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어제 여러분들 손절 안 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세요. 이렇게 급반응 나올 줄 모르셨죠?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음봉이 가짜 음봉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이런 음봉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저 양반은 좋은 얘기만 해주지 또 왜 또 안 좋은 소리를 같이 하지?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맞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변동성 장세라고. 그러면 음봉과 양봉이 번쩍번쩍거리면서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단기 매매, 그 다음에 단기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스윙을 하시는 분들 있죠. 스윙 많이 나는 그런 장이 열린다니까요. 네. 제가 이거를 막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빨리 뭐 750을 다시 800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고요. 아 변동성 장세가 오는구나, 왔구나. 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예, 이추로님도 네 재연장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방송 다른 거 보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유튜브 보면은 저처럼 이제 경력이 좀 있는 분들, 제가 잘한다 못한다는 걸 떠나서 경력이 좀 있는 분들 있죠. 이런 산전수전 다 겪어본 전문가분들이 방송하는 것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 그 검증되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하는 방송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그런 방송의 문제점을 하나 짚어드릴게요. 뭐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어디를 깨지면 어디까지 오고, 어디를 깨지면 어디까지 오고, 어디서 반등 나면 어디까지 올라오고, 그런 얘기 많이 할걸요? 그래서 요까지 떨어지면 현금 비중을 어떻게 하고, 요까지 하면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죠? 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네. 저도 옛날에 이거 많이 해봤는데, 옛날에는 그게 잘 맞았는데 요즘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들으세요. 지지선 그면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뭐 지지하면 어디까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거의 다 그렇게 시황 잡던데요. 요즘에 저도 옛날에도 해봤다니까요. 제가 그거 진짜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안 하죠.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안 맞으니까. 간단해요. 네, 안 맞아요. 10년 전에는 기가 막히게 잘 맞았어요. 지금은요, 네, 거의 안 맞아요. 오히려 세력이 일부러 깨고 가요. 거꾸로 저기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일부러 거기까지 안 가요. 그 직전에서 돌아서서 나가요. 그냥 다시 올라가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게 거의 안 맞는다는 거 잘 알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변동성 장세 시작이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변동성 장세를 즐기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 예, 상한가가 30% 바뀌고 나서 많은 게 바뀌었어요. 네. 양봉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회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적응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이렇게 하면 하루에 3시간 가까이 3시간 정도 방송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얘기해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종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이제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막 얘기한다니까요. 듣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네. 많이 바뀐 거 5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네.
2015년 6월 15일 날부터 상한가가 30%로 바뀌었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때부터 많은 걸 느끼고 있었죠. 네. 바뀔 거다라고 이제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바뀌더군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바뀐 게 아니고요. 네, 서서히 바뀌었어요. 2015년 다르고 2016년 다르고 2017년 다르고 지금 완전히 싹 다 바뀌었죠. 네네. 예, 도리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패턴을 배우잖아요. 알려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쭉 얘기해드리죠. 근데 3개월 정도 지나면 또 바뀌어 있습니다. 3개월 지나면 또 바뀌어 있고 계속 그래요. 계속 바뀌어요. 근데 막 이렇게 2020년에 주식하다 보면은 한 15년 전 기법이 나오기도 해요. 그때 세력이 또 나타나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무튼 자꾸 중간중간에 바뀝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세력이 자꾸 바뀐다고요. 그 기법을.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기법도 함부로 배우지 마시라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아예 모르고 그 상태에서 그냥 좋은 전문가 만나면 그냥 리딩대로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설프게 배우시면요, 이게 나중에 독이 되더라고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옛날 기법 거의 안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안 맞아요, 거의 다. 자, 아무튼 이제 여기 이제 변동성 장세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아까도 이제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 처음에는 강하게 출렁거려요. 강하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아져요. 오전에 얘기했었죠. 처음엔 변동성이 강하죠. 근데 어때요? 가면 갈수록 캔들이 작아지죠. 요게 나와요. 여기에서 이건 종목에서도 똑같은데 여기에서 급등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살짝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이 변동성 장세가 시작이 됐을 때 있죠. 이때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눈치를 채고 처음부터 변동성 장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릴게요. 변동성 장세가 왔을 때 수익을 가장 빨리 많이 내는 방법은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안 그렇죠. 시장 요동을 쓰니까 종목을 살려다가도 말고 들고 있던 것도 막 던지고 어디 방에 들어가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막소리다 말고 막 그러세요. 처음부터 눈치를 빨리 채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초반부터 들어가서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 이제 변동성을 심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누굴까요? 우선주인데 우선주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우선주 중에 진짜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막 계속 가는 것도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변동성을 심하게 주는 게 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는 우선주 추천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두산 EUP, 두산우, 뭐 남영유업 우선주도 추천했었고, 그죠? 성신영이 우선주, 그다음에 제일 많이 간 게 하나 우선주죠. 이런 거 하나 우선주도 추천했었고, 이거는 지난주 월요일날 추천했어요. 여기죠? 여기다 추천했었고, 최근에 나갔던 게 두산 EUP, 그 다음에 태양금속 우선주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두산 EUP 요것도 나갔어요. 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지난주까지는 우선주를 추천 많이 했는데 지금 우선주 추천을 잘 안 해요. 이번 주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들한테 이미 다 얘기해 드렸는데 우선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제 뒤늦게 이제 우선주 한번 해볼까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알고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회원들도 지금 다 듣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우선주는 리딩대로 따라하시고 절대로 개인적으로 매매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선주가 급등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급등하고 나서 어떤 짓을 하는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게 이거였어요. 두산 EUP 여기서 잘 팔고 끝냈죠. 그죠? 네.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21% 급등 출발해서 바로 마이너스 24%로 끝났죠. 네. 이 난리를 쳐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데 상한가 나오죠. 우선주가 되게 가볍기 때문에 한번 이제 급등하고 나면요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해요. 네. 막 이제 그 야생마 저리 갈 정도로 막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이러고 있어요. 네. 다 뭐 상한가 그때 갈 때 다 팔았으니까 뭐 속 시원하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까 하나 우선주 있죠? 회원들 거의 다 파셨던데 네. 여기 보세요. 어제 하한가 갔다가 하한가 직전에서 끝났죠? 이렇게 상한가가 제가 그랬죠. 상한가가 3개 정도 나오면
반드시 하한가 하나 나온다고. 그게 이거였던 거예요. 이게 난리를 치고 있죠.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지기 전에 회원들 어지간한 우선주 거의 다 팔아드리고 뒤로 빠진 거예요. 왜냐면 막 하한가 맞고 막 이럴 때 있죠. 회원들을 부추겨서 우선주를 더 해야 된다, 막 더 가져가셔야 된다 그러면은 회원들이 스스로 또 욕심을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회원들끼리 몰래 또 개인 매매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선주 가지고. 그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다 날려요, 수익 나는. 그래서 우선주가 좀 위험하다 싶어서 빠져버렸어요. 저희 방에서는 이렇게 해요. 과열되기 전에 매수했다가 과열이 되면 천천히 분할 매도를 하고 완전히 이제 광기에 휩싸인다 그러면 다 던져버리고 나와버려요. 설령 양봉 하나가 더 나올지라도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회원들이 나중에 이제 뒤늦게 팔아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게 없거든요. 우선주 지금 추천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 잘 내고 나왔죠, 그죠? 우선주들은 이제 시세를 분출했어요. 분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드는 이제 뭐 들었다 놨다가 심한 거예요. 우선주가 과열되면 그 다음에 가는 게 있죠.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품절주고 하나는 뿅뿅뿅뿅 관련주도 있습니다. 네, 뿅뿅뿅뿅이라고 있는데 그런 게 또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우선주들이 많이 가고 있죠. 뭐 과열됐는데 이거 왜 그러느냐? 시장이 애매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라고 이제 누차 설명을 드렸죠. 자, 아무튼 지금 이제 우선주는 지금 들어가시면은요 굉장히 피곤하세요. 왜냐면 급등락이 되게 심하고요. 상한가도 잘 갈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우선주가 하한가도 잘 갑니다. 어지간하면 지금은 신규 진입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수가 아무튼 이제 어제 다시 지수 얘기로 돌아가서요. 어제 지수가 급락했다가 오늘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죠? 네. 내 종목이 아니고, 그죠? 내 종목만 보지 마시고 지금 어제 급락 나오고 나서 안 빠진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덜 빠진 종목이나. 지수가 그렇게 급락하는데 안 빠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아무튼 여러분들 잘 찾아내셔야 돼요. 진짜 세력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주가가 안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급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록 투매가 나와서 급락을 했지만 굉장히 빨리 회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빨리 찾아내세요. 본인 보유 종목 중에 그런 게 있다. 그 녀석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빨리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이제 확대해서 이걸 응용하시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정책 테마주를 갖고 있다. 그 중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정책 테마주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자리 관련주, 뭐 추경 관련주, 그 다음에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 중에서 급락이 안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급락 나왔다가 바로 회복하는 게 있을 거예요. 빠른 속도로.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치료제 그러면서 다 사람이 먹는 치료제에만 관심이 가 있는데 그 뒤에 예를 들어서 동물 관련된 그런 이제 관련주들이 조용히, 우리 그런 표현 쓰죠. 이렇게 샤부작 거린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게 정확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조용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녀석들이 진짜예요. 빨리 회복하는 게 있거든요. 안 빠지거나. 근데 그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단을 이뤄서, 그러니까 테마주죠. 테마 전체가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대북주 중에 제가 어떤 거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대북주들 지금 최근에 막 빠졌죠. 그죠? 빠졌는데 대북주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좀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 북한에서 우리나라한테, 남한한테 좀 이렇게 위협을 가하거나 정말 좀 이렇게 정말 위협을 가하고 정말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요, 그 당시에 그 대북주들이 어땠냐면 이랬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동양철관 잘 아시죠? 그죠? 이게 가스관인데 이 당시에가, 잠깐만요, 이거 얘기 드리면 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이 북한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잘 알거든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옛날에 북한에서 좀 안 좋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한가 가다 말고 바로 그냥 하한가 갔어요. 그냥 바로 내리 꽂아버렸어요. 이 당시에 이게 상한가 하한가가 저기 그 15%였거든요. 바로 그냥 거의 준하한가죠. 마이너스 10%짜리 음봉 꽂고만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바로 그냥 떨어지고서 그냥 훅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2015년도 8월 달에 그 북한 그 어디에요? 그 휴전선 거기 민통선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뭐예요? 지뢰 도발 있었죠? 그때 그게 터져가지고 이게 가스관이거든요. 대북주 중에 가스관인데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1,400원짜리였는데 800원 됐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살벌했는 줄 아세요? 그때는 이제 보수 정권이었죠. 그때도 그랬어요. 사과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강하게 나왔고 북한도 강하게 나왔는데 북한이 뭐 우리나라 보고 뭐 도발하겠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이 잘못했으니까 그때 대북 그 확성기인가 그거 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아시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북한한테는 진짜 거의 그냥 뭐 원칙적으로 나갔었거든요. 북한이 뭐 그때 제 기억에 48시간 안에 군사 보복하겠다고 막 으름장 놓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또 증시가 얼마나 또 괴로웠겠어요. 북한이 그 난리를 치니 네? 얼마나 그때 코스닥이 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2015년 8월 달이죠. 자 여기 동양철관 2015년 8월 달이죠. 얘만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제가 어제 그랬죠. 오늘도 그랬고 북한 때문에 조정이 시작되진 않아요.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든데 되게 힘들게 해요. 그게 북한이 거기서 그런다니까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북한 때문에 조정이 오진 않고 대부분 그래요. 조정이 오진 않고 바닥에서 꼭 힘들 때 북한이 도발한다니까요. 자 이게 언제라고요? 동해철관이 2015년 8월 달에 그랬죠. 여기가 언제요? 4월 말 5월 초죠. 자 여기는 첫 번째 급락했을 때 5월 초고요. 여기는 8월 달이에요. 그 당시에 코스닥 지수를 보여드릴게요. 2015년 5월 초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열심히 막 그 500포인트, 520 찍고 700포인트를 향해서 막 가고 있었어요. 증시 엄청나게 급등했었죠? 근데 북한이 언제 그랬는 줄 아세요? 여기서 그랬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북한이. 그냥 주식하는 개인들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동양철관 8월 여기가 한 20일쯤이죠. 코스닥지수 다시 보시죠. 8월 20일쯤이 어디게요? 여기에요. 코스닥이 붕괴됐어요 그때. 아예 미국님도 저기 연장하셨죠? 아예 고맙습니다. 보시죠 그죠? 네, 저기 기존의 분들 재연장하시고 오늘은 또 신규분들도 들어오시잖아요. 바깥에 계신 분들이 이제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기존의 분들은 다 재연장하시죠? 왜 그러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북한 문제는 신경도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북한이 언제 힘들겠다고요? 여기랑 여기. 북한 때문에 급락한 게 아니고 바닥에서 꼭 저랬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무방이라 해드리는 거예요. 무방이라. 기존의 분들만 이렇게 계실 때 방송할 때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네. 물어보지도 않으시니까. 여기서 그런다고요. 제가 오죽하면 어제 그러잖아요. 지금은 방산주가 아니고 대북주 사는 게 맞다고. 물론 방산주가 오늘도 추가 반등이 나왔겠죠. 그죠? 근데 조금만 멀리 내다보시는 분들은 방산주가 아니고 대북주 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때가 바닥이거든요. 여기였다. 안 그래도 힘들 때 북한이 꼭 도발한다고. 즉 북한이 도발 언제 한다? 바닥에서 그래요. 동양철관이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북한이 군사적 도발했을까요? 아니요. 하루가 지나서 저기 우리나라한테 빌러 왔어요. 그리고 지뢰 깔아서 미안하다고
그 조선중앙통신인가 거기서 방송하고 사과 방송했어요. 제발 확성기 틀지 말라고 빌면서 갔어요. 뉴스 찾아보세요. 그래서 상황이 급반전되면서 상한가 나왔죠. 악고점 제꼈어요. 이틀, 3일 만에. 북한은 이런 식으로 달아야 된다니까요. 네. 보수 정권이 잘했다 이런 걸 떠나서 네. 북한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북한이 전쟁한다고 하길래 해봐 그랬어요. 그때 해봐. 네. 그랬더니 북한이 빌려왔다니까요. 제발 대북 확성기 좀 꺼주세요 이러면서. 야, 되게 통쾌했어요 진짜. 근데 대동스틸이라고 이제 그거 갖고 있었는데 수익 보고 팔았다니까요. 네. 그 당시에 똑같아요. 여기에서 그랬어요. 사라 그랬어요. 사세요. 근데 회원들이 샀을까요? 거의 안 샀죠. 왜요? 얼마나 저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겠어요. 아니 지금 전쟁 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대북주를 사라고 하니까 그때 그랬다니까 실제로. 저보고 미쳤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저게 전문가냐고. 근데 여기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라고. 안 사대요. 거의 안 샀어요 사람들. 근데 이게 2015년도죠 2016년에 이 행동을 또 했다니까요. 2016년 초에 2월달이었는데 여기서 뭐 했냐면 개성공단 폐쇄했잖아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사라고. 뭘 추천했냐면 개성공단 관련주를 추천했거든요. 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죠. 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개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 반대로 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자, 이런 거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네.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차라리 대북주를 사셔라. 단 대북주가 예전에 보수 정권일 때는 대북주가 한 50개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5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엮으려면 다 엮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500개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아요. 엮으려면 다 엮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종목수가 너무 이제 많으니까 방대하니까 그 중에서 잘 골라서 사시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 문제 가지고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북한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이 또 한 분이 북한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길래 그분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나 때문이구나 아마 아실 겁니다. 안 들어오신 것 같네. 뭐 녹화 방송 보시겠죠, 그죠? 네. 저는 그래요.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이라도 불안해하시면 내가 그 얘기를 또 해드려요. 네. 아무튼 오늘 또 하나 배우셨죠, 그죠? 네. 북한이 언제 시끄럽게 한다고요? 2015년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되겠죠? 언제요? 여기하고 여기서 그랬어요. 북한이 난리를 치잖아요? 전 그 생각해요, 솔직히. 바닥이구나. 아니면 이제 조정이 끝났구나. 이제 개별적 본격적으로 가겠구나. 그 생각한다니까요. 단 요 때를 잘 보내야 돼요. 잠깐인데 잠깐의 시간을 잘 보내면 돼요. 그러면 항상 수익이 많이 났었다고요. 근데 누가 수익을 많이 내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겁내지 않고 종목을 꾸준하게 매집하는 사람, 매집해놓고 종목 믿고 조금이라도 기다려주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나시는 거예요. 그 잔머리 오만상 굴리면서 샀다 팔았다 현금 늘렸다 줄였다 비중 실었다가 뭐 풀었다가 뭐 여기 깨지면 저기까지 뭐 그런 거 하면서 잔머리 쓰는 사람들은요 돈을 못 벌어요. 벌어도 푼돈 벌어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옛날에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 딴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생각했는데 회원들이 다 못 따라하세요. 네,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못 따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해봤거든요. 해본 사람 얘기를 들으세요. 그거보다 더 편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손절 함부로 하지 않고요. 증시가 급락할 때 저 지수가 왜 급락을 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돈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내 종목에 그 다음에 내 종목에 문제가 없는지 상황이 바뀐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곳에 바로 거기에 세력들의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차트에다가 줄 긋고 시장 잡으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간단해요. 코스피 지수 보실래요? 아니
다우지수 놓고 얘기하죠. 다우지수를 나스닥 지수 놓고 볼까요? 나스닥 주봉으로 봅시다. 뭐예요? 그냥 무상향이에요. 중간중간에 출렁이면서 한 번씩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어때요? 중간중간에 작게 또는 크게 출렁출렁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 무조건 가져가야지. 무조건 가져간다고 되시겠습니까? 왜요? 정권이 4년이나 5년이나 아니면 10년에 한 번씩 바뀌죠? 그죠?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니까요. 정권이 바뀌면 종목도 바뀌어요. 왜냐면 그 정권이 미는 종목이, 미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바뀐다고요. 그 막연하게 중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그쵸? 그때그때마다 주도주를 바꿔가면서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흔들 때마다 많이 털리세요. 요즘에 제가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제 북한 갖고 저러죠? 북한이 365일 매일 저렇게 벼랑 끝 외교를 펼칠 수는 없거든요. 자기들도 낯짝이 있는데 맨날 그렇게 비방하고 말 함부로 하겠어요? 저러다가 또 쉬어요. 쉰다니까요. 북한이 왜 저러는지 아세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미사일 쏘기 아깝고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로 지금 싸우는 것 같아요. 말로. 돈 하나도 안 들잖아요. 뭐 폭파하겠어, 뭐 아니면 뭐 군사적 도발을 하겠어, 말만 하잖아요. 입으로만.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만 살았다고. 제가 보기엔 돈 없어서 저러는 것 같아요. 입으로만 그래, 입으로만.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입으로만 저런다니까요. 왜 이렇게 걱정들 하세요? 여러분들 걱정하시죠? 북한이 막 저러니까 걱정되시죠? 주식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죠? 근데 주말에 어디 놀러 가세요, 안 가세요? 저녁 때 외식하세요, 안 하세요? 하잖아요. 할 거 다 하면서 주식 들고 불안해하고. 왜 그러세요? 평상시처럼 사시면 되죠. 북한은 항상 그랬어요. 조용할 때 조심해야 돼. 조용할 때 꼭 뒤에서 뭐 하고 있거든요. 대놓고 저럴 때는 안 무섭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짖는 개는 무서운 개가 아니라고요. 가만히 있는 놈이 그놈이 무서운 놈이에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제 지금 또 걱정되는 게 하나 게 뭐냐면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에 또 속으실 건데 많이 속거든요. 근데 언론에 이제 어떤 거에 속으실 때가 됐냐면,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11월 달이니까 이제 5개월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계속 이제 미국의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북한도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느냐 안 되느냐에 엄청난 관심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대북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아주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러면 언론이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돈 못 벌게 또 분명히 방해를 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방해할 거냐? 뻔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될 것처럼, 그리고 저 사람은 여전히 미친 사람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인데, 시진핑 욕하는 언론 보셨어요? 욕 안 하죠? 김정은 욕도 잘 안 해요. 근데 트럼프는 미친 사람 만들어놔요. 뭐 일본 아베 총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꾸 뉴스 보시면은 힘드실 겁니다. 왜냐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재선에 성공을 해도 재선 성공을 못해도 여러분들은 불안하실 거예요. 왜 그랬어요?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트럼프는 미친 사람 만들 겁니다. 어디가 아프고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그죠? 우리 조선시대 때 광해군이나 연산군처럼 막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이 재선에 실패했다.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선에서 실패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시겠죠? 그죠? 북한이랑 또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불안하시겠죠? 근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도 불안하실걸요? 왜냐면 연산군 같은 사람이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중국이랑 북한이랑 또 한판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잘 알고서 대처하시라고요. 그냥
뉴스를 잘 안 보는 게 상식인데 아마 안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된 거 얘기해서 이상한 게 나온다 그러면 그냥 건너뛰세요. 그냥 잘 보세요. 우리나라 언론 이상하잖아요. 왜 바이든 얘기는 안 해요? 바이든 그분도 나이가 그 트럼프 대통령 거의 비슷하던데 그분도 건강 안 좋다는 얘기 많거든요. 근데 얘기 안 하던데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보다가 그 재밌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아침 바빠갖고 얘기 안 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어요? 네. 하도 재밌어갖고 제가 갖고 왔어요. 평소에 이제 못 보던 거니까. 오늘 새벽에 올라온 기사인데 트럼프 유세 한번 보자 그러면서 80만 명이 참가 신청했답니다. 이런 기사는 죽어도 안 나오죠. 네. 이런 적이 없대요. 네. 여기 선대본부장이 직계사상 최대치래요. 그리고 밑에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이 사진 때문에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트럼프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서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74번째 생일을 맞은 14일날 얼마 안 됐죠? 네.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세인트 존 강에서 배 수백 척이 성조기를 달고 트럼프 생일을 축하하는 항해 집회를 열고 있다. 이런 얘기는 죽어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거 보시라고요.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이런 얘기도 있답니다. 미국 관련된 얘기는 그 미국에 사시는 현지인들 얘기를 통해서 들으시는 게 더 정확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4년 전에도 미국 대선 앞두고 우리나라 분들이 주식을 많이 털렸어요. 왜 많이 털렸는지 아세요? 트럼프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전쟁 날까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털렸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개인들 돈 많이 잃었어요. 요번에 언론을 통해서 분명히 똑같은 게 나올 겁니다. 네. 그것도 미리 얘기해드려요. 아무튼 이제 그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수익을 변동성 장세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첫 번째,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덩달아서 계속 이제 많이 나올 텐데 뉴스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종목들, 세력에 매집된 종목들 있죠? 특히 재료가 강한 종목들 그거 위주로 모아가셔야 돼요. 아까 제가 대북주 얘기를 왜 꺼냈냐면 우리 회원 중에 북한 때문에 조금 신경 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것도 있어요. 대북주가 맞긴 맞는데 다른 재료가 겹치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참고만 하세요. 원래 이제 우리 회원들 종가분가 접수 시작됐습니다. 대북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 날 것 같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국무부 장관 있죠? 폼페이오. 요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데 요 두 사람이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에 이게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뭐가 있냐면 북한이 저런 식으로 도발을 하고 이렇게 약간 좀 징징거리는 거죠. 징징거리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밑에 국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지내자.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잘 지내자. 많이 힘들지? 인도적인 건 좀 도와줄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갑자기 대북주 중에 일부 테마주 하락하다 말고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막 상한가 치면서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셨죠? 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회원들은 매집을 되게 잘 해놨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은 아실 거예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대북주 중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회복해서 돌려 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무방에서는 언급하기 그런데 우리 회원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지막에 이제 그거 얘기해 드린다 그랬죠? 뭐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이제 종목을 딱 띄워놓고 보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갖고 얘기할까요? 단톡방에서 추천 나온 것 중에 대한유팜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여기 라이브방 종목은 제가 노출을 못 시키겠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단톡방 종목 갖고 얘기할게요. 이게 5월 25일날 추천했거든요. 25일이면 여기에요. 이거 추천했는데 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추천했는데 여기 14,000
10,000원 초반이네요. 네. 1,500원 이하에서 1,300~400원 정도에서 샀는데 오늘 15,000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50% 급등했어요. 네. 수익률 50%인데 아까 여기 회원들 막 팔고 막 그러시던데 지금 분명히 어제 지수가 급락에 나왔는데 안 빠지고 요렇게 전혀 안 빠지고 요렇게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대한유팜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6월 10일 날이죠. 이게 이제 급등할 것처럼 만들어 놨다가 살짝 꺾인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금 빠지고 바로 돌이키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지금 잘 찾으셔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요런 자리에 아니면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여기에 있는 건 뭐겠어요? 차트가 이렇게 생겼다. 여기까지 이렇게 똑같이 닮았다. 그러면 그 종목은 세력이 이탈 안 하고 개인들 투매도 별로 안 나는 종목이니까 조만간에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차트로만 얘기를 하면 그래요. 이거는 뭐겠어요? 올라가다가 살짝 눌렸죠? 이건 뭐예요? 세력이 근본적으로 이탈 안 했죠. 왜냐면 거래가 하나도 없잖아요. 눌렀을 때. 그죠? 그리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바로 치고 나오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종목들이 요번에 그 지수가 어제 7%씩 7%까지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 추세가 거의 무너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매집되는 종목들은 어지간하면 다 올라올 겁니다. 조만간에. 근데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개인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다 그런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히토리 관련주 중에 히토리 관련주들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니온이나 이런 종목은 보면요 1,5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요번에 8,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대충 몇 %? 올라왔어요? 5배 정도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저점 대비 고점까지 5배. 즉 수익률로 따지면 400%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면 어떨까요? 엄청난 거래가 나왔어요. 그런 거래가 이런 거래가 전무하죠, 그죠? 없었다고요. 그래 이런 종목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조정을 시작한 거예요, 벌써. 반등이 중간중간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고점을 제끼려면 어마어마한 돈과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함부로 사시면 큰일 난다고요. 반등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수익률 차이에서 좀 큰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이런 거 말고 방금 보셨던 대한유팜 있죠? 대한유팜도 지금 뭐냐면 거래가 터졌어요. 거래 터지면서 직전 고점까지 또 왔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시세 분출을 한 거예요. 즉 유니온이나 대한유팜은 시세 분출을 지금 한 거예요. 유니온은 이제 거의 다 했다고 보는 거고 대한유팜은 아직 좀 남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세 분출을 이제 시작했다고는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시세 분출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빨리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시장에 널렸습니다. 바로 갔어야 되는데 코스닥이 민감하게 어제 그 문정인 그 사람 때문에 7% 급락한 것 때문에 종목들이 다시 눌린 것들이 꽤 있습니다. 3월달, 4월달, 5월달에 수익 못 내신 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이 수익 많이 난다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단기 수익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형주보다 개별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수익 내기에 가장 좋은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무리 얘기를 해드려도 불안해하세요. 북한 문제, 뭐 코로나 2차 유행, 미국 문제, 중국 문제, 국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자, 이틀 동안 공개방송을 진행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실물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냐고요? 유동성 때문에요. 근데 그 유동성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더 공급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 유동성을 더 많이 늘릴 겁니다. 돈의 힘으로 가는 거죠. 맞죠? 네, 그게 바로 세력의 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유동성. 그러니까 증시는 계속 여러분들 우상향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조정 한번 없이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한번 조정을 줘야죠. 그죠? 근데 세력이 참 똑똑한 게
여기에서 만약에 천천히 눌렀으면 몇 달 동안 계속 이렇게 떨어졌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싫었는지 그냥 장대 음봉을 꽂아놨어요. 이 음봉 떨어지게끔 세력이 내비둔 거죠. 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변동성 장세라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이런 식의 급락이 또 나온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출렁출렁이면서 털어낼 사람 털어내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용 물량이 좀 급격히 많이 늘어났죠. 최근 거는 개인들 거거든요. 일반 개인들 거 싹 정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는 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변동성 장세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3월달하고 4월달, 5월달에 수익 못 내신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수가 여기에서 더 올라오기를 바라지 마세요.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왜요? 지수만 올라가면 여러분들 대용주 그런 거 잘 안 하기 때문에 수익이 별로 안 나신다고요. 이거보다는 여기에서 계속 흔들면서, 그죠? 네,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개별주나 이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이틀 동안 좀 공개 방송을 열어서 진행을 했는데, 어제는 급락이 나왔고 오늘 이제 급반등이 나왔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제가 잡아드렸던 시황은 똑같습니다. 네. 두려움을 버리시고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는 말을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악재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깔려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이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개인들과 반드시 일반 개인들하고 다른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틀 동안 이제 준비한 공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성공 투자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손해보지 마시고 수익들 편안하게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틀 동안 공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정회원분들도 이틀 동안 공개 방송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